번 온 고객은 나름 소개도 시켜주고 재방문도 하는데 막상 신규 고객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금을 들여서라도 마케팅을 시작하시곤 하는데요. 근데 막상 아무런 효과도 없어서 현타 온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마케팅은 단순히 내 장점을 알리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상 보면 잘 되는 곳들을 가도 딱히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특별한 게 없어도 이 마케팅 빨이 먹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나는 걔보다 진짜 몇 배는 더 잘하는데 마케팅 빨이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 없어도 이 마케팅 빨이 잘 먹히는 곳의 특징과 막상 진짜 잘하는 나는 왜 마케팅 빨을 못 받고 손해만 봤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마케터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영상들의 결론은요, 결국 자기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제게 맡겼을 때 순수익이 유의미하게 안 나온다면 맡아봤자 욕만 먹는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표님이 마케팅 바를 잘 먹기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심지어 맡기시더라도 여기까지 해보고 맡기셔야 돈을 안 날리실 거예요. 마케팅 바를 잘 먹히는 곳의 특징은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디커플링. 이 디커플링은 하버드대의 한 교수님이 8년 동안 연구를 해서 21세기의 혁신을 일으킨 기업들의 공통점으로 찾아낸 건데요. 심지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버드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MBA 첫날 수업으로 이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아니 이런 걸 뭐하러 알아야 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마케팅 바를 잘 먹히는 곳들을 보면 이 디커플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자영업자 중에서 이 디커플링을 잘 적용한 사례 2곳을 보여드리면서요, 이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알려드려 볼게요. 카카오티 어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카카오티 어플을 통해서 내 위치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입력하면요, 택시는 내가 있는 곳 바로 앞까지 와서 나를 태우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바로 앞에서 내려줍니다. 이게 바로 카카오티 어플이 해주는 일이죠. 근데 사실 혹시 이 카카오티 나오기 전에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콜택시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은 길거리에 나가서 택시를 불러야 했어요. 여기서 문제는 길가로 나가면 택시가 있지만 우리 집 앞에는 없다는 거였죠. 택시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요. 택시를 이용한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택시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그걸 몰랐다는 거고요. 또 택시 기사님들은 이 택시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볼게요. 마케팅 바를 받지 않는 곳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택시가 필요한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이죠. 옛날 말로 하자면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러면 이 마케팅 바를 잘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일단 택시가 필요한 그 사람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마케팅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바를 잘 안 받는 곳들은요, 대부분 더 운전을 잘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더 친절해지려고 한다거나 혹은 심지어 더 좋은 차로 바꾸면 내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내 택시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지 처음 내 택시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상품이, 내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마케팅 빨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디커플링을 해보면 됩니다. 이 디커플링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내 상품이 필요한 고객을 찾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선 방금 카카오티를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고객이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활동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기서 가장 약한 부분을 찾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지금 내 가게에 와야 할 고객은요, 이미 내가 팔고 있는 걸 다른 곳에서 샀거나 다른 곳에서 이미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100%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분명 단 1%라도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걸 찾아서 공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최근에 한 고깃집을 갔었는데요, 여기는 점심부터 줄을 이 정도로 서요.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보통 고깃집은 점심에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점심에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 바로 고깃집에 오는 고객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거, 그거
이거를 디커플링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이 고깃집이 점심부터 줄 서는 이유는 바로 된장찌개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고깃집 된장찌개가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요. 고깃집에서 보통 고기를 시키면 서비스로 된장찌개를 주거나 혹은 저렴하게는 2,000원에서 많이 받으면 7,000~8,000원 정도까지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가 나오는데요. 저는 고기를 먹을 때 꼭 이 된장찌개를 시켜 먹어요. 근데 먹다 보면요 꼭 두부가 모자라요. 그리고 좀만 먹으면 거의 국물밖에 안 남아요. 건더기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 부분을 공략했어요. 여기 된장찌개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근데 또 만약 여기가 된장찌개 전문점이었다? 그러면 아마 당연히 맛있어야지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고깃집에 같이 나오는 된장찌개인데 7,000원인데 이 정도 맛이니까 진짜 미친 거죠. 심지어 이 된장찌개가 맛있으니까 보통 고깃집은 점심 장사 가져가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여긴 점심 장사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러 이 된장찌개만 먹으려면 점심에 와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 사장님은요 이 된장찌개로 건물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번엔 좀 더 디테일하게 디커플링한 사례를 봐볼게요. 제가 한 정형외과를 조사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여기가 러너들의 성지?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실제로 예약도 거의 마감되어 있었고요. 방문 후기도 보니까 기본 1시간 반씩은 대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디커플링을 진짜 세부적으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예약전 문자였어요. 예약은 네이버 예약으로 받고 있었는데 예약 자체에 애초에 러닝 전문 예약이 따로 있었어요. 보시면 너무 유명한 곳이라 예약 자체도 거의 마감되어 있었는데요. 저도 되는 시간으로 예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면 문자가 오는데 문자에는 앱을 설치한 다음에 그 앱으로 검사를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닝화를 지참하라고까지도 합니다. 아마 다들 러닝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앱까지 만드신 것 같은데요. 앱을 깔면 질문을 거의 한 40개 정도 답변을 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질문들도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다 하면 어떤 성향의 러너인지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진짜 다르다고 느꼈어요. 보통 진료 전에 이렇게까지 물어본다 이런 거 진짜 없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문 전 설문지였는데요. 실제로 제가 방문해보진 않았지만 찾아봤더니 방문 시에는 설문지를 주는데 이런 설문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일단 질문 자체가 다르죠. 달리기 꾸준히 하고 있는 기간, 참가한 대회, 심지어 신발 변화, 기록까지 물어봅니다. 러닝 분석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다른 정형외과에서도 초진 설문지라고 해서 설문지를 줘요. 근데 대부분은 아주 간단한 것만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냐? 언제부터 아팠냐? 다른 질병 있냐? 뭐 딱 요 정도죠. 확실히 두 개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죠. 마지막으로 치료 안내지예요. 보통 정형외과에서는 와서 물리치료를 받아라 거의 이게 끝이에요. 근데 환자들도 알거든요. 물리치료만 받는다고 안 나아요. 결국 나 스스로 습관을 바꾸고 보강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것도 이 보강운동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예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디커플링에서 잘 되고 있는 업체 사례 2곳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두 업체를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객이 당연히 하는 행동들 사이사이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깃집에서는 된장찌개를 시키는 사람 진짜 많죠. 근데 된장찌개를 신경 쓰는 곳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잘 된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또 정형외과도 있었죠. 이 정형외과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커플링을 했습니다. 보통 정형외과에서 어떻게 하냐? 예약한다, 방문한다, 진료한다, 치료한다 뭐 요 정도예요. 근데 이 예약한다와 방문한다 사이에 아예 어플을 통해서 미리 사전 설문지를 받아서 디테일한 질문으로 증상을 파악을 했고요. 또 실제 방문을 했을 때에도 진료 전까지 증상에 맞는 설문지를 또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치료에서 끝나지 않고 보강운동으로 뭘 해야 되는지까지도 안내했죠.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진료의 질도 높였고요. 당연히 고객의 신뢰도 얻게 됐어요. 심지어 당연히 이렇게까지 하는데 치료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러닝의 성지로까지도 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2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디커플링을 나한테도 적용을 해볼게요. 디커플링의 핵심은 고객이 내 가게를, 내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손님이 식당을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배가 고프겠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식당을 갈지 찾아보겠죠. 그리고는 어떤 식당을 찾았으면 그럼 거기를 찾아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식당 안에서는 주문할 거고요. 또 먹을 거고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내 가게에는
가게에는 지금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어떤 메뉴가 먹고 싶을 때 내 가게가 생각날까요? 어떤 식당을 알아볼 때 지금 내 가게가 보이고 있나요? 가게를 찾아올 때는 어려운 점은 없나요? 또 실제로 온다고 했을 때 주차가 불편하진 않나요? 메뉴를 선택할 때 어렵게 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주문이 불편하진 않나요? 음식을 먹기에 뭐 불편한 과정들은 없나요?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을 쭉 적어보고 하나하나 해결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케팅빨을 잘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디커플링을 3단계로 알려드렸는데요. 뭐였죠? 일단 첫 번째, 내 상품이 필요한 고객을 찾아야 돼요. 운전을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택시를 이용할 고객 앞에 가는 거, 그걸 해야 고객을 만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고객이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활동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내 강점을 더 쉽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서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강점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장찌개집 사장님처럼 건물 하나